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대형은통신 어제는 이제 시원한 22%대 급반등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무려 또 11%대 깊은 급락이 떨어지면서 정말 이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우리 주주님들 고민이 참 많으실 거라 봅니다. 특히나 이 대한항공통신처럼 밑바닥에서부터 거대한 상승 파동을 그리고 올라온 주가들은 그 상승에 대한 무게만큼 조정 역시 지금처럼 상당히 고통스러운 가격 조정과 개인들을 지치게 만든 이 지루한 시간 조정을 길게 거치기 때문에 정말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통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자, 대한항공통신은 제가 이 15,000원 밑바닥 라인에서 이제 확실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정말 이 급반등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무려 30%나 급반등이 나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맥점 분봉에서 철저하게 저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인에서는 일부를 좀 챙겨야 되고, 그리고 이 온전한 전환을 노려보려면 바닥에 대한 테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주가가 밴드 안에 갇혔을 땐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진 자리에서 이러한 이 기술적 반등만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특히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고 밀리는 주가는 더욱 명확하게 반등이 V자 반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바닥을 한번 다시 다지는 패턴이 나와주기 때문에 현재는 그 하방 경직이 되는 저점을 우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여전히 맥점 분봉에 대한 저항대를 이번에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시가가 오늘 이탈로 시작을 하니까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하락, 제가 리테스트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하락이 이제 이 대한항공통신에게는 바닥을 만드는 과정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대한항공통신 현재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지, 그 전환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까지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더해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지금처럼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통신은 제가 이 고점권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엑시트, 그러니까 세력들이 설거지를 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주가가 무섭게 쏟아질 때는 낙폭과대에 따른 이 15,000원 가격까지,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원점까지 밀릴 거다. 이 15,000원에서는 강력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더라도 현재 보시다시피 계속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항상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일부라도 계속 매도를 해가면서 보자고 말씀드렸죠. 제 시나리오대로 또 강력하게 저항을 받더니 오늘은 다시 이렇게 지지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 현재 또 다시 깊은 하락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전히 대한항공통신은 세력들이 설계를 해놓은 이 조정이 지금 진행이 중인 거고, 그러니까 의도적인 눌림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 다음 이 확실한 반등을 안전하게 노리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에 대한 테스트를 완벽하게 끝마치는지를 우린 눈으로 지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포들이 물량을 다시 받아먹는 이 바닥권에서는 보통 어떠한 흐름과 이 패턴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어야 이 다음에 대한 타점도 또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나서 이제 바닥 전환 패턴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있죠. 바로 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샛별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봉 캔들이 형성이 된 샛별형. 두 번째는 이제 쌍바닥의 형태. 보통 이게 바닥권에서 뜨면 이제 상승 전환형 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샛별형은 장대 음봉 뒤에 아래 꼬리가 달린 캔들이 붙고, 그리고 갭상승 양봉으로 그걸 감싸 안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쌍바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닥을 한 번 더 이렇게 터치한 리테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두 번을 확인해주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패턴을 이제 현재 이 대한항공통신에 우리가 한번 좀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이 앞전 상승 흐름에서도 이제 제가 정확히 짚어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저점을 한번 낮추고 나서 오르는 모습을 보고 대한항공통신 이제 초과열에 대한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말한 1번의 경우, 그러니까 샛별형의 모습이 아주 깨끗하게 생겼기 때문인 거죠. 자,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 샛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력들이 장중에 저가를 한번 낮추는 흐름을 만들고 나서 개미들의 손절 물량을 싹 받아먹고 그 뒤에 시초가부터 갭상승을 보이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시켜버리는 아주 전형적인 이 주포들의 바닥 패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다음 파동을 보면은 바닥이 어떤 형태로 발생이 됐냐면, 그러니까 저점을 갱신하고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고 유지를 하더니 그리고 나서 전환이 나왔죠.
자, 이건 이제 정형화된 이 쌍바닥에 대한 형태가 아니라 이제 변형이라고 해서 이제 역헤드 숄더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왼쪽의 어깨 그리고 오른쪽의 어깨를 만들고 그러니까 페이크성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그리고 다지고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바닥 전환에 대한 패턴은 명확하게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이러한 이제 패턴이 완성이 되는지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올 땐 항상 똑같은 패턴을 보여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바닥을 다질 때 어때요? 쌍바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러한 다른 구간에서도 이렇게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고 쌍바닥에 대한 형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이 방향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역시도 우리는 섣부르게 예측을 해서 덤빌 게 아니라 세력들이 1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어떠한 형태로 바닥 반전 패턴을 만드는지 그걸 일단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말씀드렸죠. 우상향을 보이던 주가가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고 밀린 주식은 그 바닥이 쌍바닥의 형태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을 맞고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거센 하락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페이크성이 나오고 나서 전환을 하던가 뭐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를 하고 전환을 하던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자, 이걸 알려면 먼저 현재 지수의 상태 이걸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종목의 하락도 하락이지만 그러니까 지수의 폭락이 만든 하락이 더 명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지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이 대한강통신에 좀 대입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설명하기 전에 아직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지금의 이제 반등을 우리가 노리려면은 지수에 대한 흐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은 시장에 대한 폭락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시장 형태를 정확히 하려면 이 현재 코스닥을 우린 체크를 해봐야 된다. 코스피는 이미 3전과 하이닉스로 너무 수급 쏠림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괴리율이 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거나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코스닥의 흐름을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코스닥 어떻습니까? 미친 겁니다. 지금 9거래일이 넘게 20%가 넘게 23% 넘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서킷도 터지면서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전환이 발생이 되려면 이 코스닥이 지금 전환을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이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수급의 쏠림 현상이 풀어지는 열쇠가 바로 이 코스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반등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저점에 대한 구간만 보자고요. 물론 이렇게 보면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들도 있는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라 어떤 시장입니까? 우상향을 하는 와중에 박스를 그리다가 이제 폭락을 만든 경우죠. 자, 그럼 이제 최근에 가장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 게 저는 이제 이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상향을 하다가 박스를 그리다가 폭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원웨이에 대한 하락이 진행이 됐다. 근데 이 하락 구간을 보면 어떤 식으로 밀리냐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저항으로 계속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도 밀리고 저항을 받고 그럼 또 밀리죠. 반등이 나오고 또 밀리고. 자,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바로 이 개파락. 강한 개파락이 나옵니다. 자, 이 개파락이 보통 마지막 털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었던 서킷 브레이커가 정확히 이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바로 V자로 반등했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점을 또 한 번 더 낮추고 그러니까 깨질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날에 그냥 시가를 띄우고 나서 갭상승으로 전환세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한 반등세가 진행이 됐다. 억눌려 있던 주가가 원웨이 하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지그재그로 하락하면 쌍바닥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원웨이에 대한 하락이 나오면 이렇게 반등도 강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강반등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와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웨이 하락이 진행이 되고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짓눌리고 있는데 자,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했죠? 그죠? 근데 반등이 단번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 최대한 억누르던 주가가 결국은 어떤 형태로 반등이 나오냐면 시가를 띄우는 흐름. 시가를 띄우는 흐름으로 전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바지에 종목들이 엄청나게 투매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바닥 라인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털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최저점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현재 같은 투매와 공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이 반등에 대한 시기가 이제 곧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올 이 만기일이라는 거죠. 만기일.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일명 이 내마녀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수급을 보시면은 외인들이 철저하게 이 코스피에 대한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물들을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 현물을 팔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면서 자, 거기에 풋옵션 쪽은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하방에 베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현물에 대한 시장이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파생의 시장이다. 파생의 시장. 현물을 위에서 짓눌러서 쪽으로 지금 대박을 내는 포지션을 구축을 해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올라왔던 시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한 번에 꺾여버리면서 그 수급을 풋으로 다 빨아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동시만기일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 기점으로 이제 파생에 대한 포지션도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막대한 풋으로 낸 수익과 낙폭과대에 따른 이 매수세를 이용을 해서 그 하락의 막바지에는 이제 급 반전에 대한 형태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 시위를 뒤로 멀리 당길수록 활이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급락 뒤에는 이렇게 급반전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반등 트리거를 저는 지금 이 만기일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그 구간은 우리 대한통신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오늘과 내일은 이제 하방 경직만 저는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 하락이 좀 더 나오는, 그러니까 페이크성에 대한 하락이 발생이 되면 이제 13,000원에 대한 가격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죠? 이 직전에 한번 지지를 보여줬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13,000원까지 밀렸다가 말씀드린 대로 지지를 하고 이렇게 턴을 하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이 15,000원을 기준으로 최대한 지지를 하면서 이제 턴으로 나오는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만기일 전후로 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즉슨 내일은 또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페이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를 우리는 바닥으로 인지를 하고 매수에 대한 거를 노려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 하락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들만 우리가 노리면서 잘 챙겨왔는데, 이런 이제 중기적 바닥이 형성이 되면 그땐 다시 한번 이 추세에 대한 흐름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반등을 노릴 때는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중기적 바닥,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이 파란 밴드에 대한 기준으로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그럼 이제 내일 전 일정대로 하루 이틀은 주가가 하방 경직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잡히는 흐름이 보이면 이제 천천히 비중을 늘려갈 거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말한 만기일날 장 막판의 전환세나 아니면 이 다음날에 전환세가 나오는 이 오른쪽 바닥 있잖아요. 오른쪽 바닥. 이 오른쪽 바닥이 형성이 될 때 그때 이제 주포들이 정말로 출발하겠다는 이 진짜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이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의 저항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구간이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지겹도록 저항을 받았던 이 저항대 이제 돌파가 되면 이제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반등이 진행이 될 건데, 현재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제가 이야기한 이 결정적인 반등 맥점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고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돌파가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엑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다시 이 매수를 지금 노려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